오늘 대성쌤이 갖고 온 주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미크론? 이게 뭐죠? 가장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큰 영향이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근데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입니다. 오미크론을 대응해서 방역과 학사 운영에 대한 방안이 나왔다면 우리가 기존의 코로나19 대응으로 나왔던 학사 운영 방안과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전제는 코로나19에 있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고 그리고 기존의 코로나19하고는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추진 배경을 보면 오미크론 특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지배종으로 자리를 잡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월 넷째 주에는 국내 검출률이 80%,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2월 5일날 현재 38,691명이라고 합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전파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대신 치명률은 기존에 보다 좀 약하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외가 되는 게 학교란 말이에요. 학교는 사실은 방역이나 학생들 건강, 안전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감염 현황은 어떤가요? 학생 감염 현황은 일평균 학생 확진자가 1월 20일부터 1월 26일에선 1,009명, 그 다음에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는 1,651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당 18세 이하 확진자도 현재는 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세에서 18세까지의 전체 접종률이 75%를 돌파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 체계도 사실 어른과는 다르고 학생들마다 또 알레르기나 또 민감한 어떤 피부 질환이 있거나 다양한 이제 건강 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성장과 발달이 다 끝나지 않은 아이들한테 접종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75%나 되네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방역 패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원 관련돼서 많이 이렇게 접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성 선생님은 자녀분들 다 접종이 끝나셨습니까? 우선 나이가 이 접종 대상인 아이는 이미 지금 접종을 했고요. 아직 나이가 안 되는 학생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지난 2년 동안 학교에서 축적된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미크론 대응해서 이제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이제 과거에 보건당국과 교육청이 이런 주로 통제를 했다면 이제 학교 자율 판단, 자율 대응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는 측면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어떤 시스템들은 이제 국가나 시도교육청 수준의 어떤 시스템에 작동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빠르고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 확산이 되면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이나 학교에 자율성을 준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학교에서 과연 반응은 어떤가? 학교들의 반응은 우리 대선생님 관내 교육지원청에 학교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상황실 근무를 하면서 학교에서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거든요. 교육청에서 정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우선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학교에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율에 따른 책임도 학교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의 반응은 막중하게 좀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자율성을 갖고 일괄적인 뭐 등교 중지나 원격 수업 전환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쓴 거네요, 교육부에서. 이 확산세가 워낙 급격하게 되면 여기서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게 과거에는 이제 저희 교육청만 해도 5일 초과되는 그 원격 전환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승인 요청서를 보내고
교육청에서 근데 이런 승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에도 사실은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응 체계의 전환 내용들을 이 표가 있잖아요. 좀 크게 한번 봐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화면을. 자, 구분 우리 진단 단계에서 학교 방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현행은 방역 당국에서 조사를 실시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도 하고 어디까지 밀접 접촉인지도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고 이런 문자로 안내를 했다면 이제는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 주사로 밀접 접촉자를 검사 및 관리를 하고 검사조차도 신속 항원 검사 그리고 이런 기숙사라든가 이런 체육특기생도 주기적인 검사 그리고 현장 이동형 신속 PCR도 검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이제 검체팀을 활용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것만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이제 놀라운 거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키트 사용해 보셨어요? 사용해 봤습니다. 학생들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정으로 배부해서 집에서 하고 오게 한다거나 뭐 학교에 따라서는 뭐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속 항원 키트도 제가 했던 건 되게 깊숙이 넣는 거였는데 또 요즘 나오는 거는 또 그렇게까지는 안 넣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려스러운 면도 있는데 진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러운 건 이런 역학조사의 이런 것들을 근데 학교 자체적으로 범위를 지정하고 관리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2월 달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어떤 자율성과 주도성을 갖는다라는 거지만 교육지원청에서 도와주실 거잖아요. 네. 도와주실 거고 학사 운영이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학사 운영의 기준을 이제 마련을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해왔는데 이제는 학교 단위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건가요? 원격 전환을 하는 거를 근데 교육부에서 4가지의 이런 탄력적인 학사 운영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근데 자세히 안내할 텐데요. 학교 규모, 학교 급, 학년, 학급별 특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어떤 조정들이 탄력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듣기에는 이상적이지만 그 실제로 들여다보면 학교에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학교장애 중심으로 어떤 선생님들 간의 협의,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그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어떤 신규 확진자 비율을 3%, 뭐 확진자랑 격리자 합쳐서 15%라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량을 좀 주는 편입니다. 자율성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방역 강화를 위해서 기본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2월 중반이란 말이에요. 예. 거의. 그러면 개학 전까지 어떤 준비들을 학교에서 하게 되나요? 우선은 교직원과 학생의 접종률을 높여야겠죠. 특히나 교직원 같은 경우는 3차 부스터샷이라고 하죠. 이런 접종을 좀 이게 좀 안내를 이게 제고를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있어서 이제 이상 반응이 우려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호흡기 질환이나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몸이 약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현장 학교에 이런 실태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문진표 같은 거를 미리 가정에서 받아서 우선 그리고 현재도 이런 약간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 학교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히 좀 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생들이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보건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 조리종선이나 영양교사 선생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필수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방역 수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근무 장소도 제공하고 동선을 분리해서 이분들이 전파에서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업무 지속성 계획에서 1순위로 이런 대체 인력까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 학교에
마스크 확보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됐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헛웃음이 나오지만 그때 당시는 절실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물품이나 아까 같은 진단 키트 같은 경우가 충분히 확보가 되었습니까? 교육부에서 현재 한 20% 교직원과 학생 수 합쳐서 전체 20%의 진단 키트를 이제 확보했고 학교에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확진자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물품을 좀 확보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 환자, 양성 환자들은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음압 이제 병동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특별한 이제 집중 치료를 받았더라면 지금 재택 치료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심지어 건강한 이제 성인이나 그런 경우들은 재택 치료 지원도 사실상은 스스로 하게끔 되어 있는 형태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제 확진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양성 판정 받은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등교 직전의 조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등교 직전에 어떤 조치들을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기 진단 앱을 이렇게 학생들이 자가 진단 앱을 근데 이렇게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 개선을 해서 동거인 중에 밀접 접촉가 있는지 여부도 이제 추가로 이렇게 자가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순간에도 지금 확진이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확진자가 포함된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밀접 접촉자나 확진자들 격리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확진자 중에 무증상과 유증상이 있네요. 딱 여기 맞춰서 좀 크게 보이죠. 이게 가장 학부모님들이 관심 많으실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증상일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 격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실 증상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 격리, 그 밖에 미접종, 그리고 그 외 예방접종자는 10일 격리입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는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동감시. 근데 수동감시라는 거는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중간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됩니다. 그 다음 쪽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참 의미 있네요. 동거인 중에 재택 치료자 또는 밀접 접촉가 있는 경우 등교 기준이 재택 치료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 중지가 되는 거죠. 가족 중에 양성 이제 확진을 받은 경우죠. 그렇죠. 그리고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는 등교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이 밀접 접촉자들 중에 예방 접종 이 PCR을 받았는데 이제는 신속 항원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밀접 접촉자도 등교가 가능하고 이런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준비가 된다라면 이제 전 본격적으로 새학기 등교가 될 텐데 이때도 이제 거리두기나 환기에 대한 부분, 취약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그 기준을 학교마다 이제 어떤 가이드를 안내하고 학교에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중 방역 기간을 이제 운영하게 되죠. 학교 집중 방역 기간 점검 기간 언제인가요?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고요. 이런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집중 교육 및 홍보를 하고요. 학교별 방역 체계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홍보도 강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쪽을 보시면 학교 자체 방역 체계로의 전환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진자 발생 시 어떤 형태의 자체 조사를 하게 됩니까?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 체계에서 학교 자체 검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그리고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부터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동일 테이블에서 식사하신 경우, 그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나 이런 접촉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진자 접촉자 분류를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후속 조치를 통해서 진단 검사를 받았고 PCR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PCR 검사 결과에 의한 후속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유증상자라든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에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무증상자는 7일간 신속 항원 검사를 3회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뭐 의료기관, 뭐 선별진료소에서,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등교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양성일 경우에 재택치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이렇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언론 보도나 타이틀만 보고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나름의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확진자 A 학생과 접촉자 B 학생을 딱 이렇게 예로 들면서 학교에서 대응 방안들을 체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요거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별도 관리하는 확진자 A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A 학생이 접종 완료자라면 7일간 격리되고 미접종이면 10일간 격리됩니다. 그리고 이 A 확진자와 학생과 접촉한 B 학생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학교 자체 조사가 들어갔는데 고위험군 혹은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PCR 검사를 받으러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증상자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신속 항원 검사를 3회 이상, 7일간 3회 이상 실시해서 2일 간격으로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PCR 검사 결과가 최종 판단인 것 같아요. 양성이면 방역당국의 관리를 받고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아니 대선수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네요. 역시 장학 담당 장학사님이라 확실하십니다. 요 지금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제 그 다음 쪽에 한번 봐주세요. 이 학교 방역지침 개정 전 후 비교표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방역 지침이 많이 바뀝니다. 학교 방역 지침이 코로나 정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맞춤형 정보가 제공이 되고 마스크 착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제 학교에서 면 마스크도 있고 뭐 비말 마스크도 사용해 왔지만 이제는 K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공백이 많이 염려가 될 것 같아요. 교직원들도 많이 이제 감염이 될 것 같은데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런 업무 지속성 계획 같은 거를 미리 이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진단 항목도 이제는 동거인 중에 재택치료자가 생길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문항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등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 지원. 그래서 뭐 이런 키트도 교육부에서 이제 이렇게 비축한 거를 이제 나눠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확진자 대응 체계 역시도 결국은 학교의 자체적인 1차 진단과 대응을 받고 그다음에 이런 추가적으로 이런 박영당국의 이런 2차 진단을 받는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PCR 진단 검사 강화가 됩니다. 특히나 현장 이동형 신속 PCR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 역시도 과거의 수시환기에서 이제 상시 개방. 상시. 네. 뭐 미세먼지라든가 뭐 무더위 같은 건 고려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약 시설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급식실, 체육관, 양치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양치 시설 개수 이상의 학생들이 동시에 모여서 양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을 추가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한 개정의 부분을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오미크론 대응 학사 운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